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엔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죠? 인사하는 게.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지네요. 그런데 어제 제가 모 방송국에 갔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그 카페가 있어서 카페를 가서 잠깐 있는데 방송국에 갔는데 카페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거기 카페에 계시던 분이 나가시면서 스콕스 잘 보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스콕스 보신다는 분 만난 적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입을 네. 달싹거려. 여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니, 다행히도. 우리가 사실은 구독자분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할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네. 다른 데 보면은 구독자 막 그 댓글도 소개해주고 막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유튜브의 어떤 매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통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런 분들 만나서 또 반갑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가 중간에 댓글을 좀 읽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은 또 소통을 안 하는 게 매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퇴출되는 거야. 유튜브 시장에서. 좀 구독자분들 관심도 좀 갖고 저희가 늘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소통을 안 하는데 네. 어쩜 저렇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알아줄까? 이런 컨텐츠도 있어야죠, 사실.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알고 싶은 걸 딱 알려줄까? 네, 이런 게 있어야죠, 사실. 네. 또 댓글 열심히 읽다 충격받는다 이제. 자, 구독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뭐 여담 삼아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오늘 저희가 어떤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릴까 미리 다 눈치는 채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인사안을 두고 그렇게 고심고심하다가 일단 비서실장 인사를 냈어요.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선 제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굳이 법률적으로 말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사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발음 좀 해, 좀. 네. 뭐 워낙 많은 이제 비서실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비서실장들의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그동안 뭐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등등의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뭐 100%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기도 어려울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뭔가를 할 거야 라는 거를 뭔가 티를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티를 낼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전까지의 비서실장들은 소위 말하는 늘공 출신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이관섭 비서실장도 그렇고 늘공 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침 총선도 졌는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잘 몰랐고 그리고 뭔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으니까 총선에 졌겠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정무라고 하면 정무한 사람을 쓰고 싶다. 아주 정무라고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내가 보여줘.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대물림으로 대물림으로 정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한번 비서실장으로 해봐. 이런 오, 괜찮네. 이력이나 스펙은 맞아 떨어지네. 뭐 기자 출신에다가 뭐 소통 뭐 이런 거하고도 이미지가 맞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변할까? 변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문들의 평가는 되게 박합니다. 그렇죠. 왜? 어떤 면에서 박한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일면요. 자, 돌고 돌아 비서실장의 정진석. 야, 협치 부적합. 야당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근데 제목을 달았던 거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돌고 돌아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네, 돌고 돌아. 그럼 돌고 돌아를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신문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인데요. 비서실장에 친윤 정진석 야당 반응까지 넣었죠. 야 막말 인사 이렇게 했고요. 친윤이라는 데 방점을 뒀고요. 자 경향신문요. 자 더 소통하겠다면서 친윤 비서실장 선택 이렇게 했는데 친윤이라고 또 경향신문도 보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개 신문을 보여드린 건 돌고 돌아와 친윤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돌고 돌아라는 말은 그동안에 정진석 그 의원이 이름이 한참 동안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았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붙는 게 이정현 전 대표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동관, 장제원 그리고 권영세, 원희룡 했는데 갑자기 양정철 양정철 뭐 박영선 이렇게 나오더니 그건 뭐 잠깐 나왔던 거니까 그럼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꼽자면 한 대여섯 명이야. 대여섯 명을 놓고 총리에다 넣을까 비서실장에다 넣을까 저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봤더니 그 인사가 그 인사야. 뭐 좀 깜짝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사를. 그렇죠.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신임 이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의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다 결격 사유들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네. 그거를 신경 써서 빼다 보니까 소거법으로 빼다 보니까 정진석만 남았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동아일보 얘기는. 그럼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그럼 왜 하필이면 정진석이야? 뭐 정진석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나? 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친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언제부터 친윤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 대선 후보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거기 어디지? 윤봉길 의사기념관. 그렇죠. 거기서 대선 출마 사실상 선언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 와르르 몰고 간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얼마 안 된 거잖아. 2016년. 네. 그렇죠.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라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 있고, 이게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는 예. 다른 신문들도 쭉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신문들 보도나 이런 거를 봐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 나고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2016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2016년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 윤석열 검사가 대전고검에 좌천돼 있었던 상황이다.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가 자신의 부친이, 그러니까 윤기중 명예교수죠. 네. 공주 농고 졸업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고향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가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윤기준 교수 고향이 공주고, 그렇죠. 그걸 윤 계속 대통령 고향은 서울이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 고향이니까 우리 같은 고향으로 치자. 그렇죠. 나 뭐 그쪽에 나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거기 고향이야. 그렇죠.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야. 네. 그거랑 비슷하네. 권성동 의원이
뭐 한 골목 너머에서 놀았던 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같이 과연- 놀았다는 것도 아니고 한 골목 뒤에 가가지고 놀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고향 친구라고 또 네. 얘기하잖아. 뭐 무조건 그러는데. 외가가 또 윤 대통령 외가가 강릉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2021년 검찰에 나와 정계 입문할 때도 앞장서 도왔다. 같은 해 6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는 24명의 의원을 직접 불러 모으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조선일보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여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네. 정 실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고향 친구를 자처하며 정치 참여를 적극 권유했다. 1960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부친 고향도 공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기왕 이 기사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양념으로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뭐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되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뭐 쓴소리를 레지티-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하대를 하는 것이냐, 어떤 관계냐. 동아일보 같으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아, 저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죠. 네. 저 혼자 다 하면은 네, 밥값은 누가 합니까? 아, 그러게요. 밥값 해야지. 이게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요.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윤 대통령의 귀를 자꾸 막고 있으니까 뭔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할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늘공은 뭐야? 뭐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으면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지시를 따르는 것만 하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직언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공이 왔으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전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여권 기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밖에서 험담을 하면은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랬어. 네. 그냥 얘기한다. 아, 서운해. 그런 다음에 또 밥 먹고 또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혼쭐을 냈다. 네. 아 무서워요. 무슨 뭐 담임 교사냐? 혼쭐을 내게? 그래서 이런 대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조선일보에 보면은 네. 그래서 처음에 조선일보를 읽었을 때는 아이 그런가 했는데 동아일보 그 대목을 읽고 나서 이 대목을 읽으면 네. 느낌이 달라지는 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 실장은 윤 대통령 당선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주류로 분류됐지만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을 일컫는 윤핵관과는 결이 달랐다는 평가가 많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정 실장은 서로 존댓말을 쓰는 등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사이라며 대통령이 어려워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결정을 한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근데 이 존댓말이 지금 맥락에서 서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가지고 아 정진석 의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한번 혼쭐이 난 다음에 한번 확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정진석 의원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로는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존댓말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고. 평상시 스타일은 분명히 이렇게 확 하는 스타일이거든. 육모방망이 가지고 들고 막 때리고. 분명히 아까는 우리 1960년생이니까 친구야 이랬는데 네.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지금 한때 줄이었다가 갑자기 존댓말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존댓말하는 사이가 됐을까? 분명히 친구라고 그러고 뭐 했는데 중간에 혼쭐이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존댓말하는 사이가 됐다. 아, 우리 그런 그게 거 있잖아요. 뭘까? 원래 이런 관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러면 말 놓지 뭐. 가도 고향도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는데 그건 술자리에서 술이 약간 취했을 때 야 친구야 뭐 이거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술 이렇게 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존댓말로 바뀌는 관계인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검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구나. 검사들은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반말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반말에 맞춰서 했을 텐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게 그래서 혼쭐이 난 거예요. 혼쭐 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대통령이 정진석 씨 오셨습니까? 싸늘하게. 정진석 씨,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칭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진석 씨 앉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정진석 거죠. 의원은 아이 친구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진석 씨 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네.
야. 그런 거 아닐까? 네, 음. 혼자만의 추측. 아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아일보 3면 보여드렸나요?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어요. 뭐 떠들다 보니까 이제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동아일보 모르겠어요. 3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나요? 동아일보 3면이 3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3면이에요. 일단 지면은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지면 보여드릴게요. 3면이 있나요? 3면이 근데? 없나요? 네. 없으면 한겨레신문 3면이 있나요 혹시? 한겨레신문 3면이요? 1면은 있는 것 같은데. 1면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럼 3면 얘기로 넘어가죠. 한겨레신문이 친윤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야당이 막말을 했다고 하는 점을 1면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 이유를 3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3면 기사 제목이요.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윤, 발탁한 비서실장, 잦은 설화 꼬리표. 요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다.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예.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따귀를 때리는 행태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다음에 이쪽으로 따기를 이렇게 그렇죠. 딱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 인사는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진다. 이게 제일 항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은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8월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판사 엄청 괴롭혔어. 국민의힘이. 그렇죠. 이거를 1심을 이렇게 냈다고 그게 뭐가 어쨌다는 둥 뭐 고등학교 때 썼던 SNS 그렇죠. 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이게 성향에 문제가 있는 판사라는 둥. 그렇죠.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잠깐 비대위원장도 했어요. 이준석 맞아요, 축출 시기에. 그때도 이준석하고 육모방망이 논쟁으로. 그래. 그거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걸 우크라이나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준 선물이다 사진 올린 다음에 육모방망이를 닮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대1 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범죄 피의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소위 언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뭐냐? 그리고 이 정 실장은 2020년 11월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민주당과 연관된 시위대 탓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을 놓고 봐도 이거는 수상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 대표도 하는 얘기인데 지난해 3.8 전당대회 앞두고 지도부 선출 방식을 친윤계에 유리하도록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제외한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바꿨다. 여기에 대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사당이 된 것인데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겨레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정진석 이제 비서실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 중에 비서실장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명예훼손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비서실장 업무 수행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야당 대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면 이 재판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1야당 대표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지적은 없고 다만 동아일보에 그런 대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천준호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하고 회동할 때는 그래도 비서실장은 배석하잖아요. 단독 회담이라 하더라도 천준호 비서실장 문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안 됩니다. 피의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참 이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서실장을 그 많은 경력을 쌓고도 비서실장이 격에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래서 비서실장을 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후문으로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경향신문 사설 보시면요.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 쇄신 통합 인사 맞나? 이렇게 썼는데요. 사설이 굉장히 그 비판의 강도가 세요. 과연 정 실장이 쇄신과 통합을 요구한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한테 정치 입문을 권유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쫓아낸 뒤에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서 당심이 민심이고 곧 민심이고 민심은 곧 윤심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전당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굴욕적 대일 외교를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옹호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선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말로 가슴을 후벼 팠고 지난해 8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자 명예훼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고요. 이런 막중한 자리에 윤 대통령의 또 첫 인사인데 총선 참패 이후에 이런 인사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정 쇄신과 통합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 아는 사람만 돌려 쓰는 회전문 인사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케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언을 이렇게 하는 분을 네.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망언의 방향대로 앞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앞서 뭐 혼쭐이 났다 그런 대목도 있지만 결국은 앞장서서 지금의 여당을 윤 대통령의 그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왔던 사람인 것이고 그치. 또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앞서 망언 퍼레이드로 봤지만 뭔가 여당을 이 중도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지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메인은 그러한 전략 그리고 지역 기반을 중시하는 전략 영남 기반으로 가는데 나는 충청이니까 사실 이제 이 김종필의 충청 김종필의 충청 정치 그거의 후계자 비슷한 이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런 올드한 정치 수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무슨 이제 정무적인 어떤 뭐 정무적 감각을 강화하고 뭘 이제부터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고 뭘 소통을 강화하는 거냐 의문이 큰데 하지만 야 대통령이 변했나 봐 이렇게 막 쓰는 신문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동아일보 사설 하나만 더 전해주고요. 동아일보 사설도 뭐 사설 내용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다 내용까지 전해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비서실장이 관료형이든 정무형이든 중요한 건 결국 대통령이다. 이번엔 대통령이 뭐 달라지려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만 하는 것 같은데 사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했을 때도 달라진다고 했는데 안 달라지더라. 이번에 달라질 거냐.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취임 후 3개월 뒤에 그 바로 전문장이 이거예요.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 뒤 20%대 지지를 기록했을 때도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동아일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첫 보도를 한 어제 보도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내용까지 다 전해드리긴 그럴 것 같고요. 조선일보만 봐도 불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 나 댓글 읽어봤거든. 그랬던 분들이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조선일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말에 전략이 보이거든.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저걸 잘 보다 보면 우리가 그 강물에서 사금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네. 저걸 막 채취하다 보면은 저 모래들 뭐 막 뒤지다 보면은 거기에 이 작은 사금들이 나와요. 그래, 맞아요. 그것이 나올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숨겨놨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신문을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전해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님들. 자,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통하는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은 되겠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브리핑 2번 막 브리핑룸에 가가지고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됐더라. 네. 이걸 일면 머리에다가 쫙 하고 써놨어요. 종합면도 보여주십시오. 3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야, 막 사실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뭐 엄청난 얘기를 쓰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얘기를 쓴 건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쓴 건 아니고 거기에 알기 쉽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알기 쉽게라고 하는 표현을 왜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는지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어제 그 브리핑룸 2번 찾았을 때 조선일보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던데 그러면서 아주 좋아 싱글벙글 입이 막 찢어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거를 언급을 했어요.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물음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소리내 웃으면서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해달라는 뜻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인 국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례를 조선일보가 언급을 하면서 자유, 공산 전체주의, 카르텔 같은 이념 과잉형 또는 경직된 표현을 줄이는 대신 쉽고 순화한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식 회의 발언이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열심히 자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알기 쉬워요. 네. 지금도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왜 저러는지 몰라서 이해 못하는 거지. 어디에 카르텔이 있는지 모르는데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지. 누가 카르텔이 어려워서 지금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잖아. 재밌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하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하시고 브리핑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이제 언론들은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걸 축약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뭐 대통령이 질의응답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실어놨는데 네, 잘. 네. 도어 스태핑 기자질문 질의응답도 해놨어요. 근데 네.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웃었어. 질문 딸랑 2개 받았어. 네. 근데 우리가 감동이 아니라 뭔가 울컥해. 2개나 받으셨잖아. F셔가지고 울컥하셨나요? 네. 아직 질문을 2개나 받았잖아.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정무수석 인사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이제 정무수석 인사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이제 포커싱이 잘 안 맞춰지는데 예. 정무수석의 이제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뭐요? 홍철호 전 의원에 대해서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게 뭐 설득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뭐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되고 야당과의 관계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국회 부의장 지낸 분도 이렇게 모셨고 등등등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정무수석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인 정무, 그러니까 뭐 여야 정당과 언론과 시민사회와 소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면서 신인 정무수석과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지만 당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고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기 달랑 고기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대통령이. 왜 굽땡 치킨은 안 먹어봤어? 근데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 홍철호 전 의원에 대해서 굽네치킨 사장님 출신이다. 아, 오늘 좀 먹을까요? 굽네치킨? 이따가 밤에. 근데 아무튼 그것만 이제 쓰지만 네. 이분의 정치 이력을 보면은 굽네치킨. 예. 아니 근데 그거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친윤계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인 거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함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과연 그런 거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가 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분이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굽네치킨 창업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를 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친유계예요. 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분이 근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어요. 네. 그때.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그렇죠. 그때 복당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쭉 복당할 때 그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관계는 그때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복당 후에 자유한국당 당시에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40총선에 경기 김포에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고 그때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제원이나 김병준 2명 중에 1명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나? 저는 더 정확하게 김병준 비대위 비서실장 그때 지냈으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추천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김병준. 그러면 다 또 아는 사람들끼리 추천한 인사가 정무수석 인사인 것이고 네. 윤 대통령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추천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아는 사람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추천받은 인사고 정무수석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야당과의 과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당장 해야 될 일이 이 뭐죠? 갑자기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영수회담을 해야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지금 뭔가 소통을 해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정무수석을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내는 바람에 어제 했어야 될 이 일정과 의제 논의가 물 건너가 버린 거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짧게 답변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쭉 답변하는 내용만 조선일보는 답변만 이렇게 길게 써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영수회담 앞두고 난 다음에 의제 좀 서로 이렇게 물밑 소통하고 그랬던 소통 창구를 지금 바꿔버린 거잖아요. 좀 더 이따 바꾸면 안 되나? 그렇죠. 그리고 바꿀 거면 뭐 그저께나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인사할 것 같아서 좀 미룹시다. 사전에 좀 통보를 해줘야지. 인사하는 날 갑자기 얘기를 하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즉흥적인 대통령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우리 소통하는 대통령은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도 저렇게 쓰고 난 다음에 뒷골이 땡기겠지. 그렇죠. 진짜 바뀌는 건 맞나? 아직 그렇죠. 우리는 결론은 못 내렸어. 그렇죠. 그걸 사설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난 대통령님을 못 믿겠어. 이게 조금 그렇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설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문답 이제 정치하겠다는 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거기에 뭐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더 야당과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도 하고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이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결코 일회성 행사나 말로 그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아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아무리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참모로 둬도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에 갇히면 소용이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부인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끝까지 침묵했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 의대 증원 문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렁에 빠뜨렸다. 여당 내부에 번번이 간섭하며 3번이나 비대위 체제로 몰았다. 참모진을 누구로 교체해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국정 정상화는 힘들다. 라면서 그 다음에 얘기는 김이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같이 보고 있으니까. 놓쳤어요 지금. 놓쳤어.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다. 아 거기구나. 네. 네. 여야와 각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된다. 비판을 듣고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야 된다. 총선에 진 뒤 비로소 정치를 하겠다니 만시지찬이다. 정진석 실장이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나라와 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물론이고 의료 파행 사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민생대책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난관 극복하는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거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100% 완전히 못 믿겠어요 우리는. 한참 깔아놓고서는 한참 막 그래요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대통령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이렇게 멋나가지고는 나는 대통령님은 완전히 못 믿겠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 과연 안 바뀔 것 같은데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못 믿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중앙일보도 똑같아요. 그렇죠. 다 못 믿었어. 네. 당신부터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바뀌었다고 우리는 보진 않아.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바뀔 거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걸 볼 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행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칼럼이에요, 사실. 경향신문 김민아 요즘 칼럼니스트라고 쓰고 있죠. 그거를. 경향신문에 직업이 칼럼니스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이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네. 이 제목인데 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 가면은 김건희 여사 사진이 없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이 마지막이래요. 넉 달 넘게 두문불출했기 때문인데 네. 그리고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총선에 미칠 김건희 리스크 영향을 축소하려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눈물겨웠는데 총선이 끝나니까 사정이 달라지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고 곳곳에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다. 그게 지난번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 거기까지는 뭐 흔한 일인데 공식 라인이 공식 부인했는데도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검토한 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사 홍보 담당 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네.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은 MBC 기자 시절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으며 비공식 라인 관계자들은 김 여사와 가깝거나 인연이 있다고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기강 문란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인사조치도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 가칭으로 바꿔 부활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해서라고 하는데 실제 이유가 그렇다면 폐지하기로 한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지 말고 개편하면 될 일이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네. 안 없앤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실을 또. 그러게요. 뭐 좀 후보군도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만. 전광삼 전 박근혜 정권 때 춘추관장이다.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두고 보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법률수석실은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의혹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 같고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세금으로 용산 로펌 운영하겠다는 것 같다. 거기다가 최근에 디올백 전달한 최재형 목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근데 그 경찰은 좀 창피하지 않냐? 그러게 영부인을 누가 어떻게 스토킹을 하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은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입건을 왜 했냐 이거죠. 그럼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을 말아야지. 그리고 그러면. 일단 피고가인을 입건했으면 피해자 조사를 해야지. 그거 왜 안 하냐 그러면. 이상하다. 아니, 상대를 누구를 가해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자를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 그렇죠. 말도 안 듣고 영부인이 떨었다는 거 아니야. 명품백 그렇죠. 받고 막 바들바들 떨은 거야?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총선 이후 검찰 압박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올해 초에 김 여사 소환 조사하려다가 대통령실과 갈등 빚었다는 설이 화다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불소추 특권 갖는 이는 현직 대통령뿐인데 윤 대통령은 헌법에 없는 특권을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함의가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함의가 작지 않다. 비선 의혹, 관저 정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인기 말에 이런 표현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는데 윤 대통령은 이 박근혜 씨를 수사해서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의 주역 아니었느냐. 이런 말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결정적으로 어디서 부활을 하는 것이냐.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2일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을 했다. 예. 요하니스 대통령은 배우자 카르멘 제오르타 제타 여사와 함께 입국을 했다. 김 여사도 정상회귀 관료에 따라 공개 석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공식 활동 복귀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영수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 영수회담이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적이가 될 수 있는 회담이다. 아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천명이 필요하고 그 한마디야말로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들인다라는 증표가 될 것인데 그걸 할까요? 네. 여기에 할 것이냐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네. 보여줬잖아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안 한다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지금 언론이 지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바뀌어야 돼. 네, 우리도 네,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끝날 시간이 8분밖에 지금 10분도 안 남았는데 지금 PD님이 와가지고 네. 20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유유 이거 근데 보여줬어요. 제가 근데 뒤에 지금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딱 한마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은 딱 한 문장을 얘기할게요. 동아일보 사설에 지난번에 어떻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 빚어지는 맞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딱 네. 제목을 했지.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최근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참모들로 인해 빚어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언론 보도 소동이 단적인 사례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참모들이라고 동아일보가 사설에다가 쓴다. 이제 아예 대놓고 쓰는구나. 그렇죠. 지난번에는 네.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다 이제는 이제- 그 비선 소동의 진원지가 어딘지 동아일보가 이렇게 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전해드린 소식이 이렇게 칼럼에 다시 재인용될 만큼 그 의미심장한 대목들이라는 거를 구독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금을 캐는 심정으로 네.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바로잡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런데 뭔 변하지 않을 소통이고 것이다. 뭔 소통이고 뭔 정치입니까 지금. 근데 어떡하지? 우리 바뀌어야 된다니까. 지금 시간 뒤에 우리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떡해. 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왜 임명했느냐. 노림수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걸 경향신문 3면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주도권 안 놓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이 된 거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예요. 네. 지금 아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신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전대를 100% 당심으로 말았던 당사자 아니냐? 그 당사자를 지금 여당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임명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소통하겠다는 뜻이냐? 장악하겠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칼럼에서도 쭉 드러난 상황들이 다 대통령이 쥐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치는 다 쥐고 가는 정치입니다, 지금. 경향신문도 사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도 대통령이 쥐고 가는 그림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과 그것에 반발하는 흐름의 충돌 같은 게 지금 며칠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하고도 소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립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야당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그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지금 방정반기는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일보 14면 보시죠. 윤재욱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 토론 끝. 비대위장 추천은 맡아. 뭐 이게 뭘 제목이 이해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선인 모임을 2번째 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관령 비대위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쇄신형으로 가야 될지 실무형 비대위로 갈지 막 이걸 좀 얘기를 하는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윤재욱 비대위원장 겸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있죠. 나 그냥 원내대표 끝내면서 내가 비대위원장 추천 안 할래. 차기 원내대표 빨리 뽑아가지고 그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논의한 끝에 결국은 비대위원장 추천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 내에서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이 혁신형 비대위를 해야 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에 지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당신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비대위도 제가 안 꾸리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당선 근데 요즘에 위기감이 없거든요. 여당이. 당선인 총회를 해도 한참 막 그러다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갈게요. 이러고 막 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느슨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저 시간도 없고 한데 그냥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추천해요. 그러면 본인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뭐 와요 박수치고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가 안 할 테니까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추천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천해요. 이러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일보도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사면 지도부 세운 후 혁신 관령 비대위 쐐기 박은 여당 당선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친윤계 핵심 당선자는 본부 통화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게 급선무라며 새 비대위원장은 변화나 이런 것보다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그런 인물이 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비대위 성격을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구분하기보단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갑시다.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갑시다. 이런 건데 당선자 총회에서 그러면은 경선 룰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 당원 70%, 국민 여론 30%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당선자는 전당대회 때 민심 50% 반영이 전제된다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갖게 되는 비대위원장 추천권은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갖고 있겠지만 차기 비대위로 구성하고 할 원내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 그걸 보면 그림이 완전히 그려집니다. 봐보십시오. 저기 아래에 있죠. 여당 원내대표 후보군에 또 친윤, 또 영남 중진 이거예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영남 출신 3, 4선 중진 의원에 지금 하마평이 오른다고 합니다. 4선에 성공한 친윤 박대출 의원,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지낸 김도부 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을 지낸 대구 설의 김상훈 의원 등이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3선이 되는 의원들 가운데 찐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던 이양수 의원, 송원석, 김성환 등이 물망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 이젠 찐윤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김성원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친윤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기사에서는 김성원 의원을 제외하면 친윤계이거나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의원들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권 관계자는 당대표는 비윤으로 가되 영남 또는 친윤 성격의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통령실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대표는 비윤이 되는 거를 용인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당대표는 비윤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 비윤 왜냐면 비윤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윤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제 비윤이 되고 싶었습니까? 신현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막 때려서 비윤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원내대표만큼은 신현이 쥐고 가야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분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맞춰보면 피디님이 방금 전에 그와 가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네. 했어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죠 또. 네. 네. 지금 어쨌든 영수회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영수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되겠지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준비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요. 네. 맨날 이 소리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그 어떻게 우리 애프터 우리가- 유튜브에 유튜브를 다시 하나 만들까? 네? 네? 아니, 정치하는 김성환으로 거듭나죠. 스콕스의 이 뭐랄까 속편 버전을 이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 유튜브를 만들까요? 네. 정치하는 어떻게 할까요? 김성환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비서실장 하면 아닙니다. 되잖아. 자, 오늘 스콕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